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감압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감압증은 잠수작업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근로 금지 대상 질병 목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압증은 특정 작업 배치 전 검진 대상일 뿐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나머지 1번 정신분열증, 3번 폐질환, 4번 심장질환, 5번 신장질환은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기역 3년, 니은 2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연도와 횟수 조합은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 즉 보고 의무 위반 횟수 및 기간을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성 면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조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성면의 종류 및 함유량입니다. 성면의 종류와 함유량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 이는 성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성면조사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성면조사는 유관이나 설계도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다룹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성면 함유 여부,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은 일반성면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 철거 및 해체 시 실시하는 성면조사 중 일반성면조사와 기관성면조사의 조사 항목 차이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2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번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경우라면 산업안전지도사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등록 갱신 주기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 중 주식회사가 아니라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 취득, 등록, 결격 사유, 갱신, 법인 설립 형태 등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위탁받은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재량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을 해보면 1번은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절대적인 지정 취소 사유이므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은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이며 분할 납부는 제한적입니다. 4번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과징금 부과 금액의 총액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기관의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업주는 급류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급류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폭을 1m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보기는 모두 안전보건규칙에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작업장 통로, 즉 계단이나 사다리 등의 설치 기준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시행은 정부, 즉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무입니다.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각각 정부의 책무, 사업주 의무, 근로자 의무 등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법의 총칙에 명시된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기본 책무와 의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인 벤젠의 노출 농도의 허용 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벤젠의 허용 기준은 시간 가중 평균값, 즉 TWA가 0.5ppm이고 단시간 노출값, 즉 STL이 2.5ppm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주요 발암물질인 벤젠의 노출 기준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1번은 건강진단 종류 나열이 맞고 2번, 4번, 5번은 통보 의무, 지정기관 실시, 타법 검사 인정 등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건강진단의 종류, 결과 보고, 결과 공개 제한 등 건강진단 제도의 세부 사항을 평가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지도와 니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디귿. 공정안전보고서는 주로 산업안전지도사, 그 중에서도 화공 분야의 영역이고 리을. 직업병 예방과 미음. 보건진단은 산업보건지도사의 영역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일용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정답은 4번, 4시간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 일용 근로자 채용 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법정 시간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 설비입니다.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 종류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의 설비는 유해 위험 설비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1번 원자력 설비, 2번 군사시설, 3번 차량 등의 운송 설비, 4번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 등은 시행령에 따라 유해 위험 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들입니다. 이 문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설비와 제외 설비를 구분하는지를 평가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2025년 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2018년 당시에는 모든 보기가 인가 대상이었고 정답은 5번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도금 작업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 관련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 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법령으로는 풀 수 없으며 여러분은 도급 금지 대상과 도급 승인 대상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급 인가 제도가 폐지되고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베타마이너스나프티라민과 그 염입니다. 베타마이너스나프티라민과 그 염은 제조 등 금지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는 허가 대상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입니다. 나머지 1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번 오로토마이너스톨리딘과 그 염, 3번 디아니시딘과 그 염, 4번 비소 및 그 무기화 합물은 모두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이 커서 제조 사용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심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 명령, 특히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안전모 착용 지시표지의 경우 바탕은 노란색, 관련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안전모 착용 지시표지는 지시표지에 해당하며 바탕은 파란색, 그림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노란색 바탕은 경고표지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5번 설명이 명확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맞는 설명이므로 오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려, 표지 크기, 색상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전문 영역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직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 위험성 평가 실시, 2번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4번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5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협의 조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도급 사업 시 원청 책임자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직무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성면의 제조 사용 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주는 성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 공기를 불어서 성면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성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처리할 때 압축 공기를 불어서 제거하는 행위는 성면 분진을 비산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성면 해체 제거 시 분진 비산 방지 조치 및 금지 행위, 특히 압축 공기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문제는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사망 시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권한, 자격 등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대상 및 자격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음악 등 출판업, 금속원료 재생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업종별로 다른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 점검 주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즉, 니은.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디귿.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을.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두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억. 신규 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 전용이라도 연간 10톤 이하일 때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100톤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문제는 제조 수입 시 유해성 위험성 조사가 면제되는 소량 기준 및 조건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1번은 변경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합니다. 60일 규정은 없습니다. 2번은 농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3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보다 하위 효력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대상, 절차, 효력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은 도급인인 사업주, 즉 현장 소장이 맞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 즉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번은 회의 시작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릅니다. 이번의 경우 노사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며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 하청 사업주를 위촉하는 것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설명일 수 있습니다만 3번이 더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4번은 회의 결과 및 결정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고 5번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릅니다. 이 문제는 건설 현장 등 도급 사업에 설치하는 노사협의체의 운영 기준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해당 기계기구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리스나 대여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유해 위험 기계의 안전검사 주체 및 주기, 합격 표시 의무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다룬 문제들의 핵심 암기 키워드를 정리하며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자 근로금지는 전염병,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조현병, 심장, 폐, 신장 질환자가 해당되며 감압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공표 대상은 연간 사망 2명 이상,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그리고 3년 내 2회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셋째, 성면조사는 육안으로 하는 일반 성면조사와 분석을 통해 종류 및 함유량을 파악하는 기관 성면조사로 나뉩니다. 넷째,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법인 설립 시 한 명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다섯째, 통로의 계단폭은 1m 이상이 원칙이지만 금유용 등은 예외이며 3m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하며 농업 및 서비스업은 300명 이상입니다. 작성 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일곱째, 도급 금지 및 승인 제도는 과거 인가제가 폐지되고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며 급성 독성 물질 관련 작업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홉째, 작업장 순회 점검 주기는 건설, 제조, 음악 출판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이며 기타 업종은 일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열째, 노사협의체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열리고 위원장은 도급인이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는 해당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주체이며 건설용 리프트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키워드들을 잘 숙지하시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